여러분, SP500의 기록적인 상승 랠리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나요?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기업들의 순이익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데 주가는 오히려 7%가량 하락하면서 고점에 물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게다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증시 혼조세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정작 미국 기업들의 실적 지표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합니다. 세계 최고의 금융 매체 블룸버그가 이번에 SP500에 속한 365개 기업의 실적 발표와 경영진의 코멘트를 전수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단순한 경제, 분석가가 아닌 현장을 지휘하는 사업가들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니 핵심적인 변화 3가지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리포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현재 미국 기업 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왜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지 모든 정보를 정리해왔으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자,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다룰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발행하는 오렌지북이라는 리포트인데요. 원래 미국, 연준이 분기마다 경기 동향을 정리해 내놓는 베이지북이라는 게 있죠. 다만 베이지북은 기업들에게 요즘 경기가 어떤지 묻는 설문조사 방식입니다. 반면 오렌지북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SP500 상장사 365곳의 실제 실적 발표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해 제작되었습니다. 즉, 경영진들이 투자자들 앞에서 직접 발언한 내용, 음악 전문가의 예상이 아닌 비즈니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부터 물가, 관세의 파급력, 그리고 AI 투자 규모까지 사업가의 관점에서 정밀하게 추적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리포트가 말해주는 핵심 결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실질적인 경제, 활동의 흐름입니다. 전체 산업의 약 3분의 2가 4분기에 들어 경제 활동이 가속화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리포트에 Y227, N54라는 수치는 227개 기업이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밝힌 반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곳은 54개에 불과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호황을 견인하는 요소로 블룸버그는 3가지를 지목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 AI 도입의 본격화,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입니다. 이 요소들이 시너지를 내며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포인트부터 확인해 볼까요?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AI가 기업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블룸버그 오렌지북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산업군에서 AI 도입이 빨라지거나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49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AI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반대 의견은 단 이곳뿐입니다. 249대 1라는 압도적인 수치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과거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모든 기업이 앞다투어 인터넷 인프라에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그때도 거품론이 거세게 일었고 실제로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 파도를 견뎌낸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인터넷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인 결과입니다. 지금의 AI가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미래 가치에 기대했다면 지금의 AI는 이미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를 도입한 기업들의 실제 사례를 보시죠. IBM은 2025년 생산성 비용 절감 목표치를 2배 이상 조기에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계획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아낀 셈인데요. 연간 기준으로 약 55억 달러, 한화로 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IBM의 아르빈드 크리시나 회장은 생성형 AI 누적 수주액이 125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소프트웨어와 컨설팅 부문에서 각각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례도 놀랍습니다. 개발 인력 1만 8천 명에게 AI 툴을 지원한 결과 코딩 작업 시간을 무려 30%나 단축했습니다. 브라이언 모이니한 CEO는 이 기술을 통해 코딩 효율을 30% 높였으며 이는 약 2천 명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엄청납니다. 개발자 평균 연봉을 고려했을 때 연간 약 3억 달러, 한화 4천억 원 이상을 절감한 것입니다. 보험사인 트래블러스의 앨런 슈니처 CEO는 수백만 건의 거래가 자동화되었으며 2만 명 이상의 직원이
매일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에이전트 AI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류 전문 기업 CH 로빈슨의 사례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데이먼 리 CFO는 AI 도입을 통해 화물 견적 업무의 효율을 혁신했다고 밝혔어. 과거엔 60% 수준이던 처리율이 이제는 100% 완전 처리가 가능해진 거지. 업무 소요 시간 또한 기존 20분 남짓에서 단 32초로 대폭 단축됐어. 무려 30배 이상 빨라진 셈이야. 기업 관점에서는 같은 비용을 들여 훨씬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거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더 거시적인 전망을 내놨어. 그는 고객들의 현금 흐름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 확신하며 새로운 AI 시대엔 연산 능력이 곧 매출로 직결된다고 강조했지. 컴퓨팅 파워 없이는 데이터 토큰을 만들 수 없고 토큰이 없으면 수익 창출도 불가능하다는 논리야.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 역시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 아마존 전체 자본 지출인 약 2영억 달러 중 대부분을 AWS 부문에 투입할 예정인데, 이는 AI 관련 핵심 워크로드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 이 영억 달러는 한화로 약 270조 원에 달하는 거금이야. 이처럼 선제적으로 AI에 투자한 기업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실질적인 이익 증대와 함께 마진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배 넘게 뛰었고, 이익률 또한 17.5%에서 30.1%로 가파르게 상승했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매출도 사상 처음으로 분기 500억 달러 고지를 넘었어.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흔히 놓치는 포인트가 있어. 단순히 AI 기술 기업의 주식만 사면 될까 하는 의문이지. 하지만 정답은 다른 곳에 있어. 기술을 만드는 회사도 좋지만 그 기술을 가져다 실제 비즈니스에 잘 녹여내는 곳이 진짜 돈을 벌거든. 실제로 SP500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미 AI를 활용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해내는 단계에 진입했어. 이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면 다음 지표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야. 두 번째 이유는 비용 절감과 이익 극대화의 병행이야. 블룸버그 오렌지북에서 포착된 흥미로운 패턴은 기업들이 고용을 동결하거나 줄이면서도 수익은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지. 조사 대상 중 303개 기업이 인력을 유지하거나 감축한 반면 채용을 늘린 곳은 겨우 39개에 불과했어. 그런데 이건 위기 징후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야. 기업들이 내세운 명분은 바로 운영 효율의 최적화거든. 277개 기업이 이 흐름에 동참했고, 반대 목소리는 극소수였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같은 성과를 내는 구조가 안착된 거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 세계적인 물류기업 UPS의 브라이언 다이크스 CFO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어. 2026년까지 총 운영 시간을 약 500만 시간가량 단축할 계획이며, 인력 규모 역시 자연 감소분을 활용해 최대 3만 명까지 조정하겠다고 말이야. 정규직 기사들을 위한 자발적 퇴직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지. 다우케미컬의 카렌 카터 CEO 또한 운영 모델의 간소화를 선언했어. 글로벌 인력사 500명과 외주 인원을 감축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퇴직금 등 일회성 비용으로 최대 15억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 발표했지. 버라이즌 통신의 토니 스키아다스 CFO 역시 지난 4분기에만 13영명의 인력을 줄였고, 그중 80%는 이미 정리를 마쳤으며 나머지도 1분기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 밝혔어. 하지만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반전이 있어. 이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AI 투자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야. 사람이 하던 빈자리를 AI 시스템으로 채우고 있는 거지. 버라이즌의 셜마 CEO는 약 50억 달러 규모의 운영비 절감 프로젝트를 가동 중인데, 여기엔 인력 감축은 물론 마케팅 효율화와 부동산 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어. PNC 파이낸셜의 빌 댐책 CEO는 수치를 들어 더 상세히 설명했지. 2022년부터 3년간 자동화를 통해 리테일과 콜센터 부문에서 약 30포인트의 운영 레버리지를 확보했고, 향후 2030년까지 AI를 통해 40포인트의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어. 노퍽 서던 철도의 마크 조지 CEO도 2025년 기준 인력은 4% 줄였지만 화물 운송량은 오히려 3% 늘리며 총 7%의 생산성 향상을 이뤄냈다고 강조했지. 이는 자사 네트워크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야.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흐름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거야.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277개 기업이 AI 기반의 효율성 개선 속도가 향후 1, 2년 내에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어. 지금 미국 대기업들이 보여주는 이런 변화는
거대한 폭풍의 전초전에 불과해. 이 차가운 숫자들 뒤에는 또 다른 반전이 숨어 있어. 바로 소비 시장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지. 블룸버그 오렌지북을 보면 크루즈 업계는 역대 최고가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약분의 3분의 2가 이미 매진됐다고 해. 로열 캐리비안의 경우 제이슨 리버티 CEO는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경험적 소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40%가 내년 여행 지출을 늘릴 계획인 반면 저소득층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죠. 월마트는 연간 소득 5만 달러 미만 가정이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급여를 받으면 곧바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소비자 지출은 5% 증가했으며 계좌 잔액은 견고했고 연체율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에도 건전한 소비 흐름이 이어질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체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부유층의 소비는 더욱 활발해지고 중산층은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이미 관세 충격을 흡수했으며 앞으로 상황이 더욱 나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미국 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다름 아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었습니다. 나이키, 포드, 테슬라, 캐터필러 등 유수의 기업들은 관세로 인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 증가를 겪었습니다. 나이키의 매튜 프렌드 CFO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 연간 15억 달러의 추가적인 제품 원가가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는 매출 총 이익률에 약 320 베이시스 포인트의 타격을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의 바이브 하브탄의 CFO는 4분기 관세 영향이 5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했으며 캐터필러의 앤드류 본필드 CFO는 관세로 인해 사업 부문별 마진이 약 490bp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블룸버그 오렌지북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 관세 충격을 거의 대부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터필러는 관세 완화 조치 덕분에 올해 비용이 약 20%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GM은 관세 비용이 예상보다 적어 수익이 호전되었다고 발표했고 신발 제조사 데커스 스테파노 카로티 CEO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높은 정가 판매와 유연한 가격, 탄력성을 유지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 132개 기업이 관세로 인한 타격이 2025년에 정점에 달했거나 2026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향후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79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한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 일괄 10%의 글로벌 관세를 새로 발표했는데 이는 기존의 20-30% 관세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20-30% 관세에도 버틸 수 있도록 공급망을 재편해 놓았는데 갑자기 관세가 10%로 인하된 것입니다. 이는 곧 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치 앤드 화이트, 처치, 이에 맥체스니 CFO는 1억 9천만 달러에 달하던 관세 노출을 2,500만 달러 수준으로 낮췄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탠리 블랙앤데커의 크리스토퍼 넬슨은 미국 소비재 제품의 중국 의존도를 20%에서 5% 미만으로 줄였다고 밝히며 이는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WW 그레인저의 다이드라 메리웨더 CFO는 이미 알려진 모든 관세를 고객에게 전가했으며 이번 분기에는 11월에 철회된 일부 중국 관세도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이 관세 압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체질 개선을 단행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들으면 미국 기업들이 순항하고 있구나 하고 판단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현재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78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3월 24일 현재는 6500선까지 하락하며 한 달 반 사이에 약 7%가량 급락한 상태입니다. 하락의 원인은 중동 전쟁 때문입니다.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고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심지어 연방준비제도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폴리마켓에서는 10월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48.4%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딱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가는 하락했지만 기업들의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견조합니다. SP500 기업들의 순이익률은 13.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3월에 주가가 30% 이상 폭락했지만 그때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만에 100%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펀더멘탈은 건재했지만 단지 시장의 공포 심리 때문에 주가만 급락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 역시 이와 매우 흡사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전개 양상을 시나리오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인공지능, AI의 생산성 향상이 가속화되면서 기업 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 경우 월가의 전망처럼 SP500 지수가 2026년 말에 7,500에서 8, 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800포인트까지, 모건은 7,500포인트를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립적 전망으로 중동 지역의 상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며 에너지 가격은 높은 상태를 지속하고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여 주식시장이 횡보하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시장이 6,800에서 7,200선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비관적 전망인데 이란 지역의 분쟁이 확대되어 유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고개를 들게 됩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언급했듯이 500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 대비 약 20% 가까이 빠지는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십시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100를 넘어서면 위험 신호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80 아래로 내려온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주시하십시오. 영상 제작 시점 기준 현재 4.38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5%를 초과하면 주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도 채권으로 5% 수익을 올릴 수 있겠네라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4% 미만으로 내려오면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셋째,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해야 합니다. 1분기 실적은 4월부터 공개되기 시작하는데 인공지능, AI, 투자 효과가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투자를 하던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결실을 거두는 수확의 때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오렌지북 리포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가야 할 가치는 단순한 실적 수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대한 성과를 만들어낸 미국 대기업 CEO들의 깊이 있는 철학에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관세 폭탄이 떨어지는 등 통제 불가능한 위기가 닥쳤을 때 이들은 시장을 탓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았죠. 관세가 오르자마자 즉각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하여 비용을 방어했으며 모두가 공포에 질려 몸을 사릴 때 이들은 인공지능, AI이라는 미래 기술의 천문학적인 자본을 과감히 쏟아부었습니다. 단순히 인건비를 줄인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구조 자체를 완벽하게 효율적인 방향으로 혁신해버린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진정한 선도 기업들은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는 대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내부의 펀더멘탈과 생산성 향상에 광적으로 집착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주가가 7%나 급락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SP500 기업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순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진정한 비결입니다. 현재 시장을 짓누르는 공포 심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기업들이 묵묵히 창출해내고 있는 진정한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도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이러한 유용한 리포트들을 찾아내고 꼼꼼히 팩트 체크하여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처럼 구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진짜 정보들을 매일같이 아낌없이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고 해두시고 우리 모두 정말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